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처럼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시누이와 형님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시누이와 형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길래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결혼한 지 2년이 된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시숙은 장가를 갔고 시누이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태였죠. 처음 결혼을 했을 땐 시누이와 형님의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긴장이 될 정도로 둘 다 서로에게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옳게.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까 인사했는데 형님이 못 들으셨나 보네요. 내가 대답이 없으면 앞에 와서 눈을 마주치고 다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냥 형님이 진작 인사를 잘 들으셨으면 됐잖아요. 바로 뒤에서 인사했는데 그걸 못 들었으면 형님이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옳게 트집이나 잡으려고 일부러 인사를 안 받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집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 여닫고 저 왔다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고 동서한테도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형님께도 인사드렸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니 당연히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난 정말 못 들었다니까. 옳게는 꼭 이러더라.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서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상황 몰고 가면 통쾌해? 막 신나 죽겠어? 제가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형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저한테 한 소리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듯 두 사람은 인사 문제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고 이 싸움의 끝은 항상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끝이 나곤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져다 줄 것이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누이와 형님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댁에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까지 있으니 또 싸우는 건 아닌가 싶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티격태격한다 싶더니 결국 또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필 시부모님은 함께 산책하러 가신다며 집을 비우신 상태였고 두 사람의 싸움은 말릴 새도 없이 심해져만 가더군요. 싸움의 이유도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상황이었고 형님이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엉덩이로 누르며 TV가 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불이 붙은 싸움은 걷잡을 수도 없이 커져버렸던 것이었죠. 옳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앉으려다가 실수로 눌린 걸 어떻게 해요? 실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죄송하네요. 그게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야? 말투, 표정, 어느 것 하나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리 실수라고 한들 옳게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면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거지 적선하듯 죄송하네요. 내가 무슨 거지야? 그딴 식으로 사과를 던져주게? 아, 진짜. 형님, 또 시작이에요? 또 저한테 트집 잡고 뭐라고 하는 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또 언제 옳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이러는 거야? 시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보였고 형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작은 올케, 올케가 말해봐봐. 지금 이 상황 내가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지. 지금은 큰 올케가 잘못된 행동 맞잖아. 시누이는 대답을 강요하듯 물어오고 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형님도 저에게 본인 편을 들어달라는 뉘앙스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동서가 말해봐봐.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잘 알겠네. 내가 지금 TV를 일부러 껐어?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눌려서 꺼진 거 다 봤잖아. 다 실수인데 내가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형님이 매번 나한테 온갖 트집 잡아서 시비 거는 거 동서도 다 봤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양쪽에선 서로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 난리였고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입을 잘못 열었다간 앞으로가 상상 그 이상으로 피곤해질 거란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닥달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타이밍 좋게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돌아오셨고 전 재빠르게 시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해져만 가더라고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며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며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딱히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갖 시댁 일을 저에게만 시키기 일쑤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시누이가 급하다며 온 연락에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들은 없고 시누이와 형님이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동서 왔어? 잘 왔다. 일단 주방에 가서 설거지 좀 할래? 오늘 형님이랑 이것저것 해먹었더니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네. 보다시피 형님하고 나하고 오늘 네일을 새로 받아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그래 옳게. 우리 오늘 네일 한다고 큰돈 썼단 말이야. 손톱 위에 올리기도 많이 올려서 괜히 설거지하다가 기껏 올린 액세서리 다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옳게가 수고 좀 해. 알겠지? 장단이 잘 맞는 두 사람은 손을 들어 보이며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설거지나 하라고 급하게 오라고 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네일 한 건 알겠는데 왜 제가 이 설거지를 해야 해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저것도 제가 먹고 치운 접시도 아닌데요. 전 어느 정도 화가 올라온 상태였고 그랬기에 제 말투도 곱게 나가진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기분이 나쁘든 말든 상관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더욱 가관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살만 찐다. 그렇게 되면 내 동생이 옳게를 지금처럼 사랑해 주겠어? 이게 다 옳게 생각해서 하라는 거야.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 동서. 내가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동서가 와서 설거지 다 해줬다고 꼭 말할게. 그러면 점수도 딸 수 있잖아. 여러모로 다 동서한테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가 네일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저만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형님도 결혼을 하며 집에서 놀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얼마 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시댁에 얹혀 살며 놀고 있으면서 저에게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그저 열불이 나는 상황이었죠. 보란듯이 반짝이는 손가락을 흔들어대는 두 사람을 보며 면전에다 침이라도 한껏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누군 네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붙인 것이 많아 신경이 쓰이면 고무장갑을 끼면 되는 일 아닌가요? 더는 참고 인내하며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그대로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가지고 와 두 사람에게 한 짝씩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네일한 게 신경 쓰이면
이 고무장갑 한 짝씩 끼고 사이좋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야? 옳게. 지금 손윗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엄연히 동서보다 집안 서열이 높은데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니야? 두 형님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손아랫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요, 이딴 일은 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다음부턴 이런 일로 사람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전 노발대발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와버렸고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두 사람은 저를 더 악랄하게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당시 전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시댁에 끌고 갔던 제 자전거 바퀴에 시누이와 형님이 구멍을 내다 들키는 일도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저는 남편을 불러다 모든 사실을 말하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누이와 형님께 화를 내는 일도 있었죠. 누나,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몰라서 그래? 형수님도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예요? 서방님, 아니에요. 저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저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길래 그냥 살펴보던 중이었다고요. 그래, 우리 억울해. 우리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큰올케 말대로 우린 그저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두 사람은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빴고 제가 본 것을 증명할 일이 없었기에 남편은 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 받고 이 일을 넘겨버렸죠. 진짜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누나고 형수님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 괴롭히지 마. 저 역시 화는 났지만 그 짧은 순간에 송곳은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앞전에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운 날 제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을 얄밉게 생각한 형님이 노처녀 시누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며 시누이와 가까워졌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제 욕을 하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이었죠. 거기에다 시누이에게 형님 친정 부모님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직 자리까지 알아봐준다고 하는 바람에 시누이는 그저 형님 바라기가 되었던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가만히 있던 저와 더 비교가 돼버리며 그 괴롭힘은 정말 더욱 치사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국 형님의 친정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형님 역시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돈 버는 유세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옳게는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야? 옳게도 친정에 부탁 좀 해서 일이라도 해. 옳게 친정 회사는 정은이네처럼 크게 운영하는 건 아닌가 봐. 정은이네 회사는 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에이, 형님. 저희 아빠 회사도 큰 편 아니에요. 직원 수도 많지도 않고요. 그저 회사가 튼튼해서 망할 리 없다는 게 장점이죠. 자고 일어나면 줄줄이 망하는 요즘 같은 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아, 옳게? 아, 네? 네, 그렇네요. 20명이면 대단한 거죠. 두 분 다 일하시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힘들긴 한데 정은이가 워낙 날 편하게 해줘. 아, 옳게는 모르겠구나. 정은이가 우리 부서 팀장으로 들어왔거든. 그 덕에 나는 편하게 회사 생활하지. 아, 정은아, 그러지 말고 네 손아래 동서도 일자리 좀 알아봐줘. 회사에 청소할 사람은 안 필요해?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청소부라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가 말하는 투가 딱 저를 한껏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시덕거리며 말하던 신우이에게 형님의 대답은 더욱더 가관이었죠. 딱히 필요 없긴 한데 동서가 워낙 청소를 잘하니까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봐요. 저런 인재가 또 없을 텐데 제가 힘 좀 써서 입사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큰 올케는 능력도 좋은데 마음도 넓다니까. 작은 올케는 큰 올케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취업까지 하게 생겼네. 고맙게 여겨. 아무리 가족이라도 막 취업시켜주고 이런 거 힘든 거 알지? 이렇게 두 사람은 저를 대놓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고 있었고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 오르며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잘난 부모 능력으로 두 사람을 좀 눌러주기로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돈, 부모 재력으로 남을 깔보거나 그런 걸로 남을 누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 하는 꼴을 보니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며칠 뒤 전 형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타나니 형님과 신우이가 저를 보며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여기까지 웬일이야? 혹시 정말 청소라도 하러 온 거야? 그러게, 혹시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제가 처녀 때 타고 다니던 외제차 차키를 흔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 차 끌고 왔네요. 그 차키, 그거 1억 넘는 차 아니야? 동서, 그 차키는 어디에서 난 거야? 친구 거라도 빌렸어? 형님, 동서 보세요. 여기 오느라 외제차까지 빌렸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정말 차 빌려서 타고 온 거야? 꼴에 외제차 탈 거라고 옷도 챙겨 입고 온 거 좀 봐. 두 사람은 저를 향해 계속해서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고 전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지켜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형님의 친정아빠이자 회사의 사장이 저에게 불이 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많이 닮으셨네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급하게 잡은 약속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데. 이렇듯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신우와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평소 저를 그렇게나 무시했는데 회사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적잖게 놀란 눈치였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 내가 말 안 했어요? 이번에 회사에 큰 계약할 수도 있다고 했던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예요. 아빠가 여러 회사 고민하시다가 여기가 형님 친정 회사라고 덜컥 거래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라고 이런 큰일일수록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동서 이때껏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 작은 회사라고 했었잖아. 그러게. 옳게. 왜 친정 말 안 했어?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건 말 안 했잖아. 제가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 회사를 정말 큰 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아시겠죠? 전 여기에 자전거 타고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 거래 전 마지막 점검차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 굳이 시댁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빠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리스트 중 형님의 회사가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전 그 회사가 맞다고 했었고 아빠는 이왕 일을 함께 하는 것인데 한 달이 건너도 가족이라며 형님네 회사로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중이었어요. 그러는 와중 형님과 신우이가 저에게 청소부나 하라는 말을 해버렸고 그 무시 가득한 발언에 인내심이 바닥이 난 저는 아빠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러 온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신우이와 형님은 제 말에 그야말로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형님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자전거를 타고 청소하러 와? 네가 정말 이분께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분 네 동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 너 도대체 네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는 게야? 사장님의 호통에 형님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대신해 사장님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까는 저한테 자전거 타고 청소하러 왔냐면서 하셨잖아요. 저는 점검차 나온 거긴 하지만 형님들이 청소하라고 하니 청소라도 할까봐요. 저보고 청소 잘한다고 청소부 자리라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따님이자 제 형님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청소라도 하면 될까요, 사장님? 제 말에 형님의 아빠는 목부터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싫다고 하더군요. 너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분을. 뭐? 사과?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요? 청소부 이야기는 그저 농담이었다고요. 우리끼리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손아랫 사람한테 사과해요? 전 절대 싫어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었어야지. 하는 행실은 어린애보다 못한 짓거리를 해놓고 윗사람 대접은 받고 싶은 게야? 너 진짜 당장 사과 못해? 너 때문에 회사 문 닫는 꼴을 기어코 봐야 사과를 할 테야. 형님은 회사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저에게 우물쭈물 안 한 것만도 못한 사과를 뱉어내더군요. 미안해. 이걸 사과라고 하는 것인지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전 형님의 사과 앞에 비웃음을 날려주며 말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전 그딴 진심이라고는 없는 사과 받고 싶진 않네요. 그것도 사과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번엔 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형님의 아빠인 사장님은 제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입으로 지은 죄 네 몸으로 갚아.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말고 저쪽 회사로 가서 계단 청소라도 해서 용서를 구해. 뭐라고요? 나한테 지금 청소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동선의 회사 계단 청소를요? 그래, 여기 너 말고 잘못한 사람이 또 있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청소 이야기는 형님도 같이 했다고요. 자전거 타고 왔냐고 비아냥거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옳게. 굳이 나까지 끌고 가야겠어? 혼자서 다녀와도 되잖아. 억울해서 그러죠. 하기는 같이 했는데 왜 저만 이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형님도 같이 가서 같이 계단 청소해요. 옳게. 정말 이럴 거야?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입으로 같이 지은 죄 같이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형님의 물귀신 작전 때문에 시누이까지 꼼짝없이 저희 회사로 출퇴근하며 계단 청소를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저희 회사 곳곳을 다니며 청소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일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왔더군요. 두 사람은 오는 길에 싸우기라도 한 듯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옳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알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청소 혼자 했으면 됐지. 꼭 거기에서 나까지 끌어들여야 했어. 이게 뭐야? 온몸에 땀 냄새에 손에 주부습진 오기 직전이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형님도 동서 괴롭힌 거 맞잖아요.